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21일 오후 3시입니다. 요사이 탄핵 사태를 맞아서 또 그 앞에 계엄 사태 그리고 그 앞에 또 의료 대란 이런 일련의 큰 사건의 흐름을 비교적 정확하게 짚어서 해설도 하고 보도도 해서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볼 수 있는 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두 개를 드린다면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지내신 김진 씨의 김진TV 유튜브입니다. 김진TV와 조선일보 사회부장 그리고 선임 기자를 지낸 또 인터뷰 기자로 유명한 최보식 기자가 운영하는 최보식의 언론이라는 인터넷 매체, 거기는 유튜브도 겸하고 있습니다. 두 매체를 안심하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최보식의 언론과 김진TV는 두 사람이 다 각각 수십 년 동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서 현직 기자로서 근무를 하면서 또 두 사람 다 문장력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독자 또는 시청자의 신뢰를 받고 있는 매체입니다. 김진TV와 최보식의 언론. 어제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권에 대해서 선고를 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매체들이 또는 여러 기자들이 또는 논평가들이 와서 이러쿵저러쿵 해설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방금 소개해드린 김진TV와 최보식의 언론의 이 전망이 가장 정확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근데 두 분의 주장이 거의 비슷합니다. 우선 김진TV는 한덕수 복귀로 국정안정, 시간 끌어, 진을 빼서 파면 저항 세력 김빼기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한덕수 복귀로 국정안정, 시간을 끌어서 진을 빼어서 파면 저항 세력 김빼기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3시간 전에 올렸습니다.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 연기 게임으로 고도의 정치력을 과시하는 헌재, 파면 저항 세력은 결국 헌재에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재에 진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여론 그리고 언론도 포함이 되겠는데요. 여론, 언론, 정치판을 두고 일종의 게임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심리전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키워드가 진빼기, 첫째 진빼기는 국민들이 기각이든 인용이든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좀 지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선거가 나오면은 그걸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사람을 지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빼기, 김빼기, 또 한덕수 국무총리를 먼저 탄핵 기각을 시켜가지고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복귀시키면 국정이 안정된다는 겁니다. 국정이 안정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8대0으로 나오면은 그만큼 충격도 들고 또 보수도 납득을 하게 될 것이다. 보수 달래기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비슷한 시기, 내주에는 24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 선고 기각될 것이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2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그 다음에 그 며칠 뒤든지 하루 뒤든지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지는 이 순서로 잡아가지고 충격을 완충하는 그런 지금 타임 스케줄을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 최보식의 언론에서 최보식 편집인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선고가 내주 월요일인 24일로 잡혔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어제입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공고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이다. 국회의 한덕수 대행 탄핵 의결은 윤 대통령 탄핵 의결 뒤에 이루어진 것이다. 선출로 보면은 순서를 뒤집은 셈입니다.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야 되는데 그 순서에는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헌재가 한덕수 탄핵 선고를 먼저 잡은 것은
고도의 정부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왜 그런가? 요 대목이 김진TV의 주장과 참 비슷합니다. 헌재가 정치적 고려를 아주 수준 높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보식 편집인은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덕수 대행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했다. 객관적으로 무리한 탄핵 의결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동안 한덕수 대행의 탄핵 선고를 먼저 해줄 것을 헌재에 쭉 요구해왔다. 한덕수 대행 체제를 복귀시켜 트럼프 2기 집권으로 더욱 어려워진 국내외 혼란 상황을 일단 막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헌재는 이런 국민의힘 측의 요구를 일단 받아준 것이다. 헌재가 나라 혼란을 방치하는 주범이라는 비난을 피하겠다는 계산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간의 예상을 깨고 윤 대통령보다 한덕수 탄핵 선고를 앞세웠다고 본다. 아마 헌재는 24일 한덕수 탄핵 선고에서 각하 혹은 기각 판결을 내릴 게 틀림없다. 이렇게 함으로써 헌재는 그 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서 인용을 해도, 즉 파면을 해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셈이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을 먼저 파면하고 난 뒤에 한덕수 탄핵 선고를 하는 것은 대혼란 상황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윤 대통령이 파면된 뒤에 한덕수가 권한 대행으로 복귀하든 말든 그의 존재감이나 역할은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헌재가 한덕수 탄핵 선고를 먼저 하는 것은 윤 대통령 파면의 대혼란을 염두에 두고 국정 대리인을 내세우는 정부적 판단으로 보인다. 한덕수 선고 이틀 뒤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잡혀있다. 지금 헌재의 형태를 보면은 아예 이재명의 판결 결과까지 확인하고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재명이 2심에서도 유죄가 나와 대선 출마가 거의 불가능해지면은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는 부담은 더욱 줄어드는 셈이다. 윤석열과 이재명이 같은 무대에서 퇴장되면은 헌재가 정치 권력의 세판을 짜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지 모른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재판관들이 가장 높은 위치에서 정치판을 주물럭거리는 집단이 되었고 이런 괴물 같은 헌재를 칼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이다. 자, 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고 그 전에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몇 달 뒤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그게 확정이 되면은 의원직도 상실하고 대통령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가 불가능하다 하는 일이 동시에 벌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다면 윤석열도 아웃, 이재명도 아웃 돼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정치판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바로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의해서 그런 하나의 가능성을 지금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다수가 윤석열도 싫다, 이재명도 싫다 이런 이야기가 기묘한 타이밍에 의해서 법원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두 적대적 공생관계를 벌이고 있는 두 사람이 같이 퇴장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 상상력을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최보식, 김진 두 사람의 말을 요약을 하면은 한덕수 탄핵 기각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즉시 복직합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당선 무효형 선고 벌금 80만원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그것이 확정되면은 출마가 불리해집니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주는 충격은 두 단계를 거치면서 약화될 것이다. 거기에서 바로 조기 대선으로 간다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위한 무리한 대중운동, 광장의 열기는 약해질 것이다 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늦어도 한 일주일, 2주일 안에 이런 최보식, 김진 두 베테랑 기자의 전망이 과연 맞는지를 여러분들은 실시간으로 아마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